자, 반갑습니다. 2026년 6월 18일 12시 7분.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형님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형님들에게 문제를 하나 드릴 겁니다. 형님들에게 문제를 드릴 건데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설문조사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형님들에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질문을 드리면은 형님들은 거기에 맞게 설문조사 올려드릴 테니 설문조사에 체크하면 됩니다. 자, 형님들. 자, 어떤 회사의 사장 아들, 이 사장 아들이 임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장 아들이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폭력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그 폭력이 뭐냐면은 직원들에게 행사한 폭력이죠. 그래서 집행유예가 현재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 사장 아들이 한 직원에게 탕비실에서 서류철로 가슴을 팍팍 치면서 훈계질을 했고, 그리고 그 훈계질은 이 직원이 만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직원에게 한해서 특별히 더 심하게 훈계질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장시간 이런 괴롭힘에 직원이 열받아서 이 임원, 사장 아들인 임원의 턱주가리를 카운트로 날립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장 아들을 파운딩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이빨이 빠지고 입에서 피가 철철철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스스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사태가 현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자, 만약 이대로 경찰에 접수가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장 아들은 실형을 받게 됩니다. 폭력에 대한 실형을 받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사장 아들과 잘 합의를 한다면 이 직원은 승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 직원들이 이참에 참교육하자면서 폭행한 직원을 사기를 충전시켜주고, 뒤에서 아줌마 직원들이 버프를 2중 3중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잘하면 2계급 특진의 승진 기회까지 움켜잡았습니다. 단, 만약에 정의구현을 하게 되면 이 직원은 회사에서 잘립니다. 형님들 판단은 어떻나요? 지금부터 설문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올렸으니까 물론 합의금도 당연히 나오죠. 형사합의금도. 제가 말하는 거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다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뭐 잘릴 수도 있으니까, 형님들 바보 아니죠. 합의서에 다 써죠. 이 일로 인해서 회사가 보복하거나 회사가 나에게 불리한 행위를 했을 시 거기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 합의서가 다 써지는 겁니다. 자, 설문조사 1000분이 되면은 종료하겠습니다. 자, 800분 투표 통과했습니다. 자, 940분 투표했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한 표 참정권을 행사하십시오. 자, 950분 투표했습니다. 970분 투표했습니다. 1000명이 되면은 딱 자르겠습니다. 네! 1000명이 투표하셨어요. 설문조사 종료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캡처를 일단 할게요. 자, 캡처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가요, 형님들. 자, 질문하기. 1번 예, 2번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주도에 있는 부영호텔이라고, 부영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홀로 퇴근 중에 사망을 합니다. 유가족들이 형편없이 많이 어렵게 살고 있고요. 심지어 부인은 출산을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이 가족들을 찾아와서 돌아가신 분이 근무 중에 사망한 걸로 합시다 하면서 산재 적용을 해주시고, 아기가 출산할 때까지 근무한 걸로 합시다 하면서 아기가 출산할 때까지 근무한 걸로 회사가 인정을 해줘서 출산 장려금까지 받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형님들의 설문을 조사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십시오. 부영이 올바르게 잘 대처했다. 예, 아니요, 잘 대처하지 못했다. 자, 설문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1000표에 도달하면은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이 어딨냐 여기에. 본인의 생각을 예, 아니요로 판단하는 거지. 이런 거에 답이 어딨어.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두 사건은 형님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 결과가 나와 있는 일입니다. 사망 이유는 단순히 퇴근하다가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자전거 타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도 아닙니다. 자, 900분 투표하셨습니다. 야, 이거 재밌네. 이 형님들 봐라. 야, 오늘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논평하면은 오늘 1시간 그냥 날방인데? 개꿀인데? 보자. 어디 빠따 하나 들고 와야겠네. 자, 설문조사 종료하겠습니다. 자, 부영이 올바르게 대처했다. 아니요. 자, 이거 캡처 좀 할게요. 자, 캡처했고요. 자, 형님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에서 형님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형님들에게 휴식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튜브 좀 끊고요. 어디 가까운데 바람 좀 쐬러 다녀오세요. 자, 형님들 잘 봐.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말은 다르고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조는요, 시스템적인 구조는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의 구현하고 퇴사한다, 이걸 선택했는데,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부영이 올바르게 잘 대처했다, 예에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문제가 지금 전혀 반대되는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님들이 지금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야.
이제는 그 기준점이 모호해져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 판단만 보고 내 기분에 좌지우지됐다가 어떤 때는 이성이 나의 판단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이 지금 혼재되어 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형님들의 그 감정과 이성이 혼재가 되느냐? 요게 재밌는 포인트네. 이 형님들 웃기네 진짜. 참 기가 찬다. 형님들이 지금 어디서 감정과 이성이 혼재되어 있냐면은, 자, 형님들 스스로가 기준을 가지고 만든 정의라는 개념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의보다는 현실, 즉 대한민국의 사법이 더 크게 형님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가 악의적인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명확한 논제가 나와 있는 건에 대해서는 형님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자, 우리가 보통 1번 문제를 놓고 보면은요, 정의구현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딜을 해서 승진할 것인지 이 문제를 불러줄 때 제가 형님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제가 이걸 빠뜨리지 않고 형님들에게 불러드렸습니다. 여러 직원들 이참에 참교육하자면서 폭행한 직원에게 사기 충전 버프를 2중 3중으로 걸어줬다. 왜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그 사람을, 나와 어떤 우리의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을 버퍼질하고 야 해! 네가 해. 야, 이 새끼 이거 이참에 완전히 우리가 참교육 시키자. 왜? 그래야 이 새끼는 잘리더라도 남은 지네들은 편안하거든. 지네들은 왜 참교육 안 해? 사장아들. 지네들이 뭉쳐서 저항하면 되잖아. 근데 지들 잘릴까 싶어서 안 하면서 얘는 잘려도 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보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저는 충격입니다. 이거. 나는 당연히 이 문제를 형님들에게 낼 때 당연히 D라고 승진한다가 70% 이상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푼 정의 구현으로 하고 퇴사한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내 오른쪽 새끼 발가락을 걸고 내가 장담하건대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 회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한 게 아니고 자기 회사에 다니는 어떤 직원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즉 회사에 남은 제3자의 입장으로 투표를 했다에 내 오른쪽 새끼 발가락을 겁니다. 이거 51,800%입니다. 정의구현하고 퇴사한다고? 그럼 얘는 뭐 가지고 밥 먹고 살아? 남은 니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여기 투표한 사람들 대리만족하는 거야? 너네들 회사에 족같은 상사 있으면은 그 새끼 카운트 매기고 파운딩해서 이빨 빼놓고 퇴사하나? 할 수 있냐고. 왜 본인들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정의 구현하라고 덤떠 밀지? 자, 여기에서 굉장히 초급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회사 사장이 있는데 아들도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100% 회사 안 다녀본 사람이거나 민형사 합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쓰죠. 회사에서 직원한테 불이익 못 줍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려서 노동청에 바로 밀어 넣으면은요, 그 합의서 들고 노동청에 갖다 밀어 넣으면은 몇 년치 월급 줘야 돼요. 돈 1, 2천만 원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않거나 뭔가 해보지 않고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를 하려고 그래.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왜? 쪽팔리니까. 누군가를 덩떠 밀어서 정의구현 시키려고 하다가 들켰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직원 괴롭히는 거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합의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회사에서 벌어진다? 잘못하면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까지 나온 일이야. 아니, 불이익을 사장이 직접 주는 회사가 어딨냐? 좀 1차원적인 생각 좀 그만해라 좀. 나도 내 직원들 내가 직접 안 괴롭혀. 이래서 오너와 직원들 차이예요, 이게. 오너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을 질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너의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죠. 그 싸움이야. 장군 멍군 싸움. 단순히 이러니까 이랬는데요. 회사 사장 아들이요. 있는데 어떻게 된 게요? 그 새끼 나면 맨날 내만 보면은 째려보고 다른 직원들 시켜가지고 내 책상 옆에 쓰레기통 갖다 놓고 내 책상 여기 있던 거 저 구석으로 밀어놨어요. 쌍팔년 돈이. 그러다가 줬대, 회사. 내가 지금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 줬대는 거야. 그러다가는 단편적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 그리고 이 사건은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직원이 뭐 하고 있는 것까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들이 꼭 티가 나올 거거든. 저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지는 절대 앞에 안 나서지. 누군가를 부추기고 뒤에서 야, 이 새끼 그 진짜 사장 촉같네 하면서 맨날 사장 욕하면서 정치질하고. 대부분 그렇지. 그러다가 누구가 하나 열받으면 야, 씨발 이 판에 어차피 네 회사 둘 거면 확 한번 엎어보고 그만두라 하면서 바람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런 사람들이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정의 구현을 하고 퇴사를 한다. 여러 직원들이 이참에 참교육 하자면서 폭행한 직원 사기를 충전시켜주고 버퍼 2중 3중 넣어준다. 어차피 니는 회사 그만둘 거면 한 때려 엎고 그만둬라 이 말이잖아. 사장 아들 징역 보내고 나서 회사 그만두라. 그래야지 우리가 편안해지니까. 이거잖아. 다른 이유 있어?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정의롭게 싸워라 뭐 이런 거야? 그 지들은 왜 안 싸웠어? 아, 보복 때문에. 그럼 저 친구는 보복 당해도 돼?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럼 저 친구는 보복 당해도 되냐고. 아, 회사 그만둘 거니까 보복 당해도 돼? 이런 쓰레기 논리가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까? 자, 직장에서 잘렸어. 부당해고로 다시 회사에 복귀를 했어. 그럼 그 직원이 회사 못 다니나? 잘 다닙니다. 월급 잘 받고요. 불이익 안 당하고 회사 잘 다닙니다. 업무 수행 평가도 점수 잘 받으면서 회사 잘 다녀요. 그 니들이 불편한 거겠지. 여기서 올바른 대처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여기서 올바른 대처는 딜하고 승진하는 겁니다. 왜 딜하고 승진하는 걸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싸운 건 자기가 싸웠어. 이 사람이 싸울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 지 혼자 그렇게 사장 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어떤 직원도 이 친구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참에 뭐? 정의 구현하자고? 네가 총대 메고 사장 아들 징역 보내고 회사 그만두라고? 싸움은 지가 했는데 그 전리품은 지들이 먹겠다. 오늘 이 말에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공평하게 너의 전리품을 나누겠다. 사회주의가. 너가 가져갈 전리품을 우리는 눈뜨고 못 보겠어. 그러니까 꼭 정의 구현시키고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한 사람을 희생하고 그 사람이 승리해서 쟁취한 전리품을 우리가 먹겠다. 응?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고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친구였다면 저는 딜하고 승진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계급 특진이다. 물론 합의서는 꼼꼼하게 써질 겁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어떠한 부당해고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함부로 못 건드려요. 요즘은. 왜 누군가가 싸움을 해서 얻은 전리품을 정의구현이라는 명분으로 그 친구를 해고시키고 나머지 남아있는 비겁한 새끼들끼리 공평하게 나눠서 처먹는 구조가 어떻게 해서 정의구현입니까? 쥐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 사람이 얻어터지고 이 사람이 회사에서 핍박받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놓고 갑자기 정의구현? 자신의 전리품은 자기가 싸워서 얻은 거야.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 혼자 싸웠고 혼자 사장 아들 얼굴을 카운트를 날렸고 그리고 파운딩이 들어갔어. 그래서 사장 아들 알고 보니까 사장 아들이 전직의 직원들을 괴롭혀서 집행유예 전과가 있네. 그리고 지금 집행유예 중이네. 이런 신의 주신 기회가 어딨어. 당연히 그 전리품은 내 거지. 내가 챙겨야지. 그걸로 딜을 하고. 그게 내 무기인데. 그런데 그 무기를 내려놓고 회사를 나가라? 정의구현해라? 이게 정의구현이야? 갈취지? 아니 주변에서 떠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죠? 아니 그 새끼들이 내 주위에 있는 새끼들이 뭐 내가 힘들면은 내가 회사 그만두면은 나한테 월급 줍니까? 뭔 병신 같은 소리야. 직장에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직장 안에서만 동료야.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일 뿐이고 경쟁자일 뿐이고 걔네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줘? 착각들 하고 있네. 2계급 특진이야. 2계급 특진이면은 그냥 밑에 대가리 쪼가리고 수행평가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고가 점수 평가 잘해달라고 말 안 해도 지네들이 알아서 기어. 뭔 사람이 있더나. 그럼 지가 회사 그만둘 생각하고 개겨야겠지. 자, 지금 현재 이분은요 실존 인물이고 회사에서 잘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가 있고 연봉도 아주 두둑하게 받고 있으며 사장 아들과는 절친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니들이 말한 사람이 다 떠나느니 직장 생활 하기 어렵다느니 아닌데? 사장아들이 그때 당시 만약에 자기가 엮였다면은 실형 1년은 충분히 받았을 거고 그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징역 가지 않았다. 인생은 비즈니스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네 모습을 보고 많은 걸 느꼈다. 아, 넌 회사에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충성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자기가 그때 실제 체험을 한 아주 중요한 트리거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장 아들이 사장이 돼 있고 그때 당시 파운딩을 때렸던 이 직원과는 굉장히 회사의 중대사 결정을 하는데 요직에도 앉아 있고 어쨌든 형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엔딩이 아닙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이 친구를 시기하고 이 친구 보고 네가 정의구현하고 회사를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 다 잘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꾹